수업 보충 영상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as의 정교한 해석이라고 해서 여기서까지 필기를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번에 필기한 부분부터 이제 151번부터 해석을 할 건데 따로 필기한 내용에 대한 복습은 없이 문장을 보면서 상기를 시켜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기 필기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고 보시면 더 편할 겁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쌤은 151번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1번에 152번과 같이 볼 건데 151번과 152번의 as 그 152번의 as를 둘 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여기다 필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저번 시간에 as 뒤에 타동사가 왔는데 목적어가 없이 왔어요. 또는 대동사가 왔어요. 또는 형용사가 왔어요. 자 또는 BPP가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이 as의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뭐뭐처럼 또는 뭐뭐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볼게요. 여기 위시는 바라다라는 타동사지만 목적어 없이 나왔어요. 그때 해석이 뭐뭐한 대로. 그럼 해석은 as wish 우리가 바라는 대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observe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죠?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관찰하다는 누가 봐도 타동사죠. 근데 이 뒤에 목적 없이 구분의 컴마가 왔으니까 얘 해석을 뭐뭐한 대로. 케네스 허지가 observe 관찰한 대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as에 대한 그 해석을 잡아놨으니까 나머지를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151번. 자, 해석해 볼게요. The selfie. 이 selfie는 여러분이 아는 그 셀카예요. 자, selfie는 depict 묘사한대요. The drama 서사를 묘사한대. 어떤 서사를 묘사하냐면 our own daily performance of ourselves. 우리 자신들만의 우리 자신의 내 거의 daily performance 일상적인 성과를 묘사한대요. 자, 말 참 어렵게 써놨죠. 자, 얘를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어봅시다. 학술적 표현이라고 적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 선생님 방금 읽었던 셀피가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성과의 드라마를 묘사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그냥 셀카가 우리의 일상을 보여줘요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학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그럼 선생님은 그 뒤에 해석을 이어서 가볼게요. 그 뒤에 intention with라는 단어가 있는데 tension은 무슨 뜻이죠? 긴장이죠. 그래서 intention with는 뭐뭐와 긴장하여. 자, 그럼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는데 intention with 뭐와 긴장하여? Our inner emotions. 우리의 내면의 감정과 긴장하여 일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 that 감정은 또 뭐냐면 may or may not be expressed. 표현될 수도 있고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케이?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잡는데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걸리는 어휘가 하나 있을 거예요. 표현이. 그게 뭐냐면 얘입니다. 그죠? 감정과 긴장하여 일상을 묘사한다. 이게 좀 말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인텐션 위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필기를 해봅시다. 꼭 여기다 할 필요 없어요. 여기가 편하시면 여기다 하셔도 돼요. 세모님들 편의상 여기서 할게요. 자, 인텐션 위드가 긴장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뭐뭐와 긴장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와 긴장하여. 자, 근데 이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못하고 집에 들어가는 상황을 한번 설정해 봅시다. 자, 집이 있어요. 자, 부모님께서 여기서 싸워가지고 전화로 싸워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막 돌아다녀. 갈까 말까 갈까 갈까 말까 막 친구랑 갑자기 전화도 해요. 야,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갈까 말까 갈까? 왜 친구가 그냥 입 다물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딱 갔어요.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출장을 가셨네? 그래서 안 계셔요. 그럼 그 긴장이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죠. 맞아요. 긴장이라는 건 긴장의 대상과 내가 서로 함께 있을 때만 성립하는 그런 감정이죠. 그래서 이 intention with가 무슨 뜻이 있냐면 뭐뭐와 양립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참고하세요. 모든 해설지에는 다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비교적 원서를 많이 보잖아요. 평소에 문제를 연구하느라. 그러면 그 뉘앙스는 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기억해 주시고 해설지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다. 알겠죠? 그래서 151번 넘어가고 자, 152번도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2번 또한 학술적인 표현인데 얘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strictly speaking.
자, 얘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뒤에 분사구문 파트에서 하긴 할 건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또는 말하자면 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보시다시피 여기 컴마와 컴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 파악할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쌤이 해석하는 거 잘 보세요. 자, as Kennedy Hodge observed, 호찌가 관찰한 대로 group of people, 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근데 주어 다음에 who가 등장했다는 건 뭐부터 찾죠? 그래요, 동사부터 찾아요. 주어 동사 여기 있겠네요. 그럼 다시 한 사람의 집단이에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who, 어떤 집단인데 happen to go for a swim after work. 이 일이 끝난 후에 happen to, 우연히 수영하러 간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on the same, 똑같은 날, each week, 매주. 매주 우연히 똑같은 날 일 끝나고 수영 가는 그 집단들은요. strictly speaking, 더 엄밀히 말하자면 doesn't constitute a group. 그룹을 형성하진 않는데요. because 왜 그런 거냐면 these swimmers don't interact. 이러한 수영하는 사람들은요. 상호작용하지 않거든요. 누구와? 서로와 in a structured manner. 구조화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룹을 형성하진 않는데요. 자, 의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가는 사람들은 그룹을 형성하는 게 아니다. 구조적인 방식으로 만나야지만 상호작용하는 거다. 그래서 요즘 그 당근의 경도 모임인가? 그죠? 그런 건 그룹이죠. 왜냐면 시간도 정해, 뭐 멤버 관리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멤버 관리도 할 거고, 뭐 자주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하니까 이런 게 구조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선생님이 혹시 happen to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우연히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거에 대한 필기를 잠깐만 해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이 happen이라는 것을 일어나다 발생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happen 뒤에 투부정사가 등장하면 얘는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수업 말미에 보충 수업 말미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 머릿속에 넣으셨다면 15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53번 해볼 건데 여기 as 할 거죠. 자, 153번은 별표를 쳐줍시다. 그리고 보기 전에 우리가 아까 필기했던 걸 위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as 뒤에 BPP가 등장하면 그냥 똑같이 해석합니다. 다시 내려와서 as 뒤에 BPP가 등장하면 뭐뭐처럼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떻게? as are used in everyday speech. 일상 대화에서 사용된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건 문법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하면은 요 as와 are 사이에 대명사 is나 they가 오면 생략되긴 하는데요. 얘는 고등학교 수준 문법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고 수능에서도 안 나오고 웬만한 고등학교 내신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외고나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우리는 수능 대비 기준으로 하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석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요것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별표 치냐 했는데 선생님 별표 치는 건 중요하거나 여러분에게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건 해석을 할 건데 이것도 학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석할 거예요. 나머진 여러분 여기는 해석이 그 숙제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시인은 일상생활처럼 글을 써 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다시, 시인은 일상생활처럼 글을 써 라고 적혀 있을 건데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같이 해석을 따라 볼게요. The writer, 오히려 the poet, 시인은 artfully, 기술적으로 manipulate, 조작해요. 무엇을 조작하냐면 the same raw materials of his language, 그의 언어의 날 것의 material, 재료를 똑같은 방식으로 조작한대요. as 모처럼, 사용된 것처럼,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그의 언어의 재료를 조작한대요. 자, 그럼 시인이 언어를 조작한다는 건 그냥 글을 쓴다는 얘기겠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되고, 우리는 as를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 as 뒤에 BPP가 왔을 때 해석하는 거 잘 봐주시고, 알겠죠? 자, 15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번은 바로 뜬금을 쳐볼게요. 여기서 as를 할 건데 정확히는 as to를 할 거예요. as to. 자, 그럼 as to는 무슨 뜻이냐? 오른쪽에다 적겠습니다. as to는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관하여. 자, 얘는 전치사니까, 여기는 to는 전치사니까 이 뒤에 명사절이 와도 되죠. y를 가지고.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so 대시란 걸 했는데 so 대시란 걸 했어요. 근데 얘는 so와 대시 아니야. 그 so 대시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 요건 필기하지 말고 기억을 해보세요. 그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필수 성분이 수식어보다 우선되게 판단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문장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다 똑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 있는 offered는 explanation을 수식하는 pp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주어가 맞겠죠. 자, 그 다음 as to는 전치사 구예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덩어리는 전치사 구죠. 전치사 구를 보니까 y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fashion 주어, is 동사, appealing 보어로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가 전치사 구네요. 그 다음 그럼 is가 문장의 동사겠죠. 그럼 is라는 동사 다음에 대시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보어 자리 명사절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so 대시 아닙니다.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필수 성분이 수식어를 우선한다.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빠르게 해석을 해볼게요. 얘는 의미 있는 문장은 아니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most common explanation, 가장 흔한 설명인데 제공된 설명이에요. 나의 인포먼트 정보원에게 뭐에 관해서? 왜 패션이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일까에 대해서. 근데 그 설명은 is that 무엇이냐면 that 그 패션이라는 것이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A kind of theatrical customary. 영상에서 등장하는 의상들의 한 종류를 구상하기 때문에 패션이라는 건 유행한대요. 그렇죠? 그 홍대만 가도 막 나루토처럼 입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나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약간 좀 나루토에 나올 것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은 많죠. 비하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155번. 네. 자, 15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번은 여기 as it is truly is. as it truly is 밑줄. 여기도 밑줄 쳐봅시다. 자,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필기를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as it is. 이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것 자체로 또는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 as 대신에 what이 와도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요 뒤에는 맥락이 필요한 거여가지고 그냥 해석만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We can se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요. only 오직 as it appears to us.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어요. not 뭐가 아니라 truly 진정으로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there is no as it truly is. 있는 그대로란 건 없기 때문이에요. without 뭐 없이는 없어요. a perspective 관점 없이는 무슨 관점? to give it form 그것에게 어떤 형태를 주는 관점 없이는 있는 그대로란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만 본대요. 의미는 받아들이기 나쁘지 않죠. 여기까지는 거기까지만 받으시면 되고 요거 제발 좀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156번, 15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번과 156번은 여기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just as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복습이죠. 정리라기보단. 자, just as가 선생님 저번에 부사도 알려줬고요. 접속사도 알려줬어요. 자, 부사로서는 마찬가지로란 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접속사로서는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해석이 있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마치 뭐뭐처럼부터 해볼게요. 자, 마치 뭐뭐처럼의 형태를 적으면 접속사니까 just as가 나오고 A라는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 B 진짜 주절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마치 A처럼 비하다잖아요. 마치 A처럼 비하다. 그럼 A는 비유처럼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쓰인 거잖아. 그러면 필자는 자기의 의견을 A에다 넣을까 B에다 넣을까? 그래서 B에다 넣겠죠. A는 그럼 비유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요? B가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오케이? 즉 156번 문장을 보면 just as가 있는데 얘는 접속사로 쓰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유 표현이고 이 이유가 필자가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156번 이미 봤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해석하기 전에 provide를 보면 뭐부터 찾죠? provide A with B. 왜? provide가 나오면 with부터 찾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명사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에 맞춰서 해석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 그래서 just as 마치 진화가 동물에게 제공한 것처럼 무엇을? with enough built-in reflexes. 충분한 내재된
반사신경을 부여한 것처럼 to survive long enough 충분히 오래 살 반사신경을 부여한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to run for themselves 스스로에 대해 알기 위해서 그런 반사신경을 제공한 것처럼 it would be reasonable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합리적일 거예요. 뭐 하는 게? to provide 제공하는 게 누구에게? artificial intelligence 즉 AI 에이전트에게 with some initial knowledge 이니셜 초기 지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as well as 뿐만 아니라 an ability to learn 배울 학습할 능력을 주는 건 합리적일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딱 이렇게 읽으면 딱 반응은 이 필자는 AI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초점이 절대 동물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독해를 해요. 그럼 저스트에즈가 접사로 쓰인 게 나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여기부터 읽어요. 즉 여기 B 자리부터. 그래서 B 자리가 완전하게 이해가 되잖아요. 선생님 넘어갑니다. 그럼 A는 어떻게 처리해요? A는 그러니까 처리한다기보단 도움을 받는다는 식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독해할 때 여기부터 읽었는데 나는 이해가 가. 그럼 넘어가셔도 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각주를 못 따라줘서 여기 리플렉시스는 반사 신경이란 뜻입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반사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정확하진 않아요. 알겠죠? 일단 그렇게만 외워주시고 15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번에서는 여기선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보냐면 여기를 볼게요. 자, 얘가 마찬가지로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 밑에다 필기를 해봅시다. 선생님처럼 똑같이 써볼게요. 우리가 부사로 쓸 거면 자, 부사, 형용사, 명사에 대한 순서를 잠깐만 생각해 볼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사와 형용사와 명사를 같이 쓰려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아이고, very cute baby라고 쓰죠. 즉 무슨 순서냐면 좀 문법적인 용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순으로 씁니다. 자, 그런데 just as라는 부사를 쓰고 형용사를 쓰고 어를 엿다 쓰고 명사를 이렇게 씁니다. 즉 관사가 여기로 와요. 이건 일종의 도치인데 이런 도치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만 알아두셔야지 뭘 봤을 때 just as important a stakeholder라는 걸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여기선 봐봐요. 얘가 주어예요. stakeholder, 이해관계자라는 뜻이거든요. 주주 이런 뜻인데 이해관계자가 주어고 is가 동사야. 그럼 얘가 뭐가 아니야? 접속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속사로 헷갈리지 말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해석하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해석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자, often 종종 관과돼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is the consumer 소비자예요. 후 삐리리한 소비자입니다.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소비자래요. 되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just as가 부사로 사용되었을 때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해석하면 된다. 하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럼 as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여기 빈 페이지에다가 부사절에 대한 복습만 딱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를. 자, 적어볼게요. 우리가 한 건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선생님이 계속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건 명사절이어도 명사랑 똑같이 취급하고 형용사절도 형용사랑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럼 부사절도 부사랑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부사. 똑같이 필기하시면 돼요. 총정리 느낌으로 부사절. 근데 부사라는 건 쌤이 부사라는 품사는 수식어라는 문장 성분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식어라는 문장 성분의 특징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영어라는 건 뭐가 정해져 있죠?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맞죠? 그러면 수식어는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리가, 즉 위치가 자유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의 특징이 뭐다? 부사절이 와도 나머지 문장은 완전해요. 즉 수식어이기 때문에. 됐죠? 일단 요 부사에 대한 개념을 갖고 부사절을 대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강조한 건 뭐였냐면 접속사의 종류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접속사의 종류? 네. 여러분이 명사절부터 부사절까지 세 개의 절, 형용사절 포함해서 하면서 느꼈겠지만 우리는 접속사를 뭐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대시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절 대수는 어떻게 쓰였다? 항상 so나 search와 함께 쓰였다. 근데 이 so와 search는 that과 붙어 있을 수 있고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자, 붙어 있으면 파악하기 너무 쉬운데 떨어져 있으면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so나 search를 보면 that부터 찾자라는 게 쌤이랑 약속한 거였죠. 근데 이때도 뭐다? 이거 판단할 때 필수 성분이 우선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 so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는 거 알아두시고 search 뒤에는 명사가 온다는 걸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이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죠.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건 기억 안 나시면 적으세요. so가 있으면 이 that은 그 결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search가 있으면 그래서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하나 더 했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우진 않지만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보면 이 대시 뭐 되기도 한다? 그렇죠. 생략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출 문제로 봤었죠.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항상 똑같은 순서가 그 다음 대 다음에 한 접속사가 뭐였죠? 그렇죠. 의문사입니다. 근데 얘만 특이하게 where과 when 먼저 봤습니다. where가 when. 자, when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니까 뭐뭐 할 때라고. 근데 where일 때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한 곳에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한 곳에서 뭐뭐하다 정도로 해석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문점은 뭐다? 선생님, 그러면 who나 which나 what이나 how 같은 애들은 앞에서 배웠는데 얘는 부사절로 쓰지 못하나요? 가 아니라 부사절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가 붙었을 때? 그렇죠. ever이라는 애가 붙었을 때 부사절로 사용 가능하다. 그때 해석은 앞에 필기도 했지만 뭐뭐 하든지 상관없이 라고 하고, 이 ever이 구조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절대 안 준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요 의문사 ever은 no matter 의문사로 바꿀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미안해요. 자, 이건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좀 알아서 필기를 해놓으세요. 우리가 what color이라고 하면 어떤 컬러라고 해요. 맞죠? 즉 what이랑 명사랑 붙어 있으면 어떤 명사라고 해석이 되는데 ever이 붙어도 구조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whatever 컬러면 여러분이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없이라고 해석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추가로 요것도 기억 안 나면 요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는 부사절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절도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명사절로도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때 여러분이 품사는 자리가 결정한다는 논리로 부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명사절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해석은 원래대로 뭐뭐 하든지 뭐뭐 하든 상관없이 라는 해석을 넣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본 것이 뭐였냐면 뭐 기타 부사절이라는 걸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선생님이 정리하기가 좀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복습을 좀 해줍시다. 근데 그거 말고도 좀 배운 게 있죠. 뭐가 있었냐면 삽입절이란 걸 배웠습니다. 삽입절. 자, 얘는 그냥 예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면 the thing that 여기 칸을 좀 띄워주세요. 칸을 좀 띄워주세요. is important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칩시다. important. 원래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떤 것인데 that is important, 중요한 것이에요라고 해석을 해요. 맞죠? 우리가 배운 삽입절이란 건 뭐냐면 요 사이에 주어와 동사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she things가 같은 주어와 동사가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잘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얘네의 해석은 주어가 미안해요. 그녀가 생각하기에라고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생각하기에. 즉 주어가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됐는데, 자, 우리는 글을 읽는 거니까 독해적으로 봤을 때 얘는 뭐다? 주어의, 즉 주관성을 나타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는 필자가 주장한 어떤 글을 읽을 거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학자에 대한 주장을 쓴 글인데 그 학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또는 그 학자가 생각하기에 틀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은 그 정보를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독해적으로는 이렇게 아셔야 되고,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알 게 두 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삽입절이 왔을 때 삽입절 앞에 있는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접속사가 생략이 가능하니까 여기 여러분이 문법적인 용어를 써서 미안한데, 여러분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즉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생략 못한다고 배웠지만 이 경우마저도 생략이 가능하다. 참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구조를 봐달라고 했어요. 무슨 구조냐면 생략이 되면 주어, 동사, 동사의 구조가 있을 거다.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는 보기 흔치 않으니까 삽입절이겠구나. 앞에 접수사가 생략된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s를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그런 as와 같은 것은 여러분이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워달라는 거고 우리가 했던 건 네, 부사절은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이 준동사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접속사 총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세 줄로만 딱 간결하게 할게요. 자, 여러분은 문장에서 접속사를 만나게 돼요. 그럼 접속사 앞에서 끊어서 해석합시다. 이건 셈이 앞에서 어디서 끊어서 해석할 것인가 라는 기준을 잡아줄 때 전치사, 접속사, 준동사라고 했었던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동사가 한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우리가 배웠던 접속사 절은 품사를 가지는 절이니까 그 품사를 좀 따져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품사는 누가 결정한다? 자리가 결정해요. 그럼 똑같은 대절이어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의 형태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리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알맞게 판단한 자리에 맞춰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된다. 알겠죠? 즉 문장에서 접속사를 봤어요. 앞에서 끊고 뒤에 동사가 하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보고 품사를 판단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겠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공통점을 뽑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교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